그냥 이제 중간고사 대비 겸 해서 화학이 좀 어려우니까 일단 영상으로 제공을 할 건데 복습을 조금 철저히 해주시고 뭐 내보다 더 잘하는 선생님들 많을 거니까 뭐 인강을 활용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일단 잘 열심히 복습하고 난 다음 수능 특강도 풀고 그리고 내가 준 프린트물도 풀고 그래서 시험 준비를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봅시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화학의 유용성이라 해서 자, 원시 인류. 자, 원시 인류는 예전에는 뭘 했냐면 사냥 채집을 했잖아. 그치? 근데 사냥 채집을 통해서 식량을 얻다가 우연한 기회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대. 정착을 했다는 거겠지. 그리고 처음에 농사를 지을 때는 돌로 만든 도구를 사용했으나 자, 그 다음에 불을 발견했단 말이야. 그래서 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청동으로 된 농기구 그리고 철제 농기구 요즘에는 뭐 후라이팬 농기구는 아니지만 일단 이런 걸 이용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식량 생산량이 증가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때 뭐 음식을 먹다가 좀 많이 죽은 경우가 있어.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게 돌기 때문에. 근데 불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는 전염병이 좀 많이 줄었어. 이게 익혀 먹다 보니까. 자, 이게 원시 인류인데 동화 교과서에만 나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전반적으로 배워야 될 내용이 자, 첫 번째 화학의 유용성이야. 화학을 왜 배워야 할까? 근데 또 왜 배워야 할까 보다는 화학이 우리가 배움으로써 또는 화학자들이 어떻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먼저 얘기를 하는 거야.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식량 문제 해결. 그래, 먹고 살아야지,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식량 문제인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제 많이 발전을 했잖아. 그러면 인구의 급격한 증가가 왔겠죠. 그때 식물의 퇴비, 이렇게 식물을 그러니까 식물의 껍질이나 이런 걸 발효시킨 걸 퇴비라고 얘기하고, 동물의 분뇨, 뭐 동물의 똥, 오줌, 이런 것들을 다 천연비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천연비료는 말 그대로 양이 한계가 있잖아. 맞지? 발효하는데도 한계가 있고, 분뇨도 공급해주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천연비료입니다. 뭐? 천연비료는 퇴비나 분뇨. 자, 이런 천연비료는 이제 농업의 한계에서 식량 부족, 발음이 왜 이래? 식량 부족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이게 뭐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화학 비료를 개발해야 되는데, 식물에 없어서는 안 될 3대 요소가 있어. 자, 이게 NPK입니다. 근데 물론 다른 원소도 필요한데 굳이 얘가 왜 필요하냐면 공기 중이나 땅 속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인공 비료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식물 생장에 가장 꼭 필요한 원소가 NPK. 딴 것도 꼭 필요한데 어디로 공급받는다고? 공기 중이나 땅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거라서 우리 인공 비료에는 NPK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러면 밑에 암모니아의 합성이 나오는데 1906년 하버 또는 하버보슈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교학사 첫째 YBM에서는 하버와 보슈가 함께 암모니아를 합성했다 해서 하버보슈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기타 책에서는 하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하버법은 뭐냐면 공기 중의 질소. 자, 공기 중에 질소가 있어. 공기 중에 질소 되게 많잖아, 맞지? 거의 70%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와 자, 그 다음에 수소. 자, 수소는 얘는 물을 전기분해시켜서 만들어야 돼. 물 전기분해. 시켜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중요한 거 빨간색으로 좀 해놓을게요. 질소와 수소를 높은 온도와 높은 압력에서 뭐와 함께 반응시킨다. 촉매와 함께 반응시킨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항에 어떻게 나오냐면 상온에서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 다음 일기압에서 반응이 잘 일어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런 건 다 틀렸어.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질소와 그리고 여기도 함정으로 산소로 바꿔놓는 선생님들이 조금 많은데 산소가 아니라 수소입니다. 그리고 암모니아 화학식 반드시 기억하세요. NH3야. NH4도 안 되고 NH3라고 해야 돼. 됐죠?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와 수소를 고온, 고압, 누구랑 함께?
촉매와 함께 반응시켜 혹시 학교에서 산화철 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촉매를 가르쳐 줬으면 이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촉매와 함께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낸다. 자, 그러면 암모니아를 직접 비료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암모니아를 원료로 해서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하게 되었다. 근데 암모니아에는 NPK가 다 들은 게 아니라 암모니아 자체가 NH3잖아, 맞지? NH3니까 식물의 가장 중요한 원소인 N이 필요해. 그러면 N을 공급해 줄 수 있어. 그러면 N은 뭘 만드는데 사용하는지도 조금 적어볼게요. NH3의 N은 단백질과 핵산, DNA, RNA 이런 거 다 알고 있지? 자, 여기에서 단백질이 무슨 원소로 되어 있냐면 CHON 플러스 S. S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으니까 플러스 S. 그리고 핵산은 CHONP.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질소 공급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질소 공급이 잘 안 됐는데 근데 이제 하버 또는 하버보슈라는 사람이 암모니아를 합성함으로써 이걸 가지고 화학 비료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주제. 됐죠? 자, 그리고 일단은 비료를 만들어서 식물이 쑥쑥 자라는 거는 좋은데 근데 식물이 자람으로써 뭐도 같이 자라냐면 벌레도 자란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그 벌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살충제를 개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식물 말고 옆에 보면은 땅의 양분을 빨아먹는 쓸데없는 식물이 있죠. 우린 그걸 보고 잡초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잡초를 제거하는 제초제를 사용함으로써 땅의 양분을 얘한테 안 뺏기고 해충한테 식물이 안 죽도록 하는 것도 화학이 한 역할이야. 알겠죠? 그래서 농산물의 질이 향상되고 근데 요즘에는 거꾸로 가서 유기농 많이 하잖아. 맞지? 이게 살충제 이런 성분들이 우리 몸 안에도 쌓일 수 있다 해서 유기농으로 이제 사람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니 오히려 거꾸로 살충제 안 쓰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또 화학으로서 뭐를 만들어냈냐면 비닐을 만들어냈어. 자, 비닐은 누구의 원료다? 누가 석유 같은 것들이 이제 원료가 되어서 비닐을 등장하는데 비닐 하우스나 밭을 덮는 비닐의 등장으로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얘는 온도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에 상관없이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그 뭐 딸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추울 때 재배 못하는 것도 비닐하우스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 거기에 난방장치 좀 넣어서 자, 작물 재배가 가능했다. 됐나요? 자, 그리고 이제 현재 식량도 우리나라 같으면은 인구가 조금 줄어서 나는 아직까지 부족하지만 그 현재 뭐 일단 식량의 문제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환경 오염도 일어나고 기후 변화가 나타남으로써 점점 식물이 서식지를 잃어가고 있대. 그러면 우리가 그리고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미래에는 뭘 먹어야지 될까 했을 때 땅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요즘에는 최근에 곤충을 이용해서 뭐 우리가 안 먹어서 그렇지 맛있을 것 같다 맞지? 내가 못 먹는 게 어디 있겠니? 냠냠 쩝쩝. 아직 오늘 그거 안 했다. 안녕 감성 친구들. 못 들어서 섭섭했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곤충을 이용해서 식량을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냥 바퀴벌레 빼곤 괜찮을 것 같아. 바퀴벌레 노. 자, 곤충에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바이타민이 많대. 그리고 가축보다 얘들이 워낙 번식을 잘하니까 키우기 쉽고 그 다음에 우리 소 빵구에 메테인 기체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게 온실 기체란 말이야. 그런 메테인 기체 배출량이 적고 그 다음에 적은 면적에서 키우고 또 출하하고 키우고 출하해서 적은 면적에서 많이 키울 수 있다. 클로렐라라고 뭐 얘 곤충은 아닌데 클로렐라가 해조류 같은 건가? 하여튼 그런데 이런 그 우주인들이 얘를 조금 미량 들고 가면 거기에서 있잖아. 2배, 3배 불려갖고 불린 거 먹고 다시 불리고 불린 거 먹고 다시 불리고 한대. 그래서 이렇게 적은 면적. 그래서
요런 거 다 해놔야 됩니다. 뭐 곤충을 이용하는 건 많은 면적이 필요하니 안 하니 뭐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은 면적에서 많이 키울 수 있다.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 그냥 이건 참고적으로 동화 교과서에 나오는 거 한번 보면 자 이제 가두리 양식이라고 나옵니다. 과거에는 천연 소재로 만든 그물과 작살로 물고기를 잡아서 식량을 얻었는데 천연 소재 그물은 되게 무겁고 물에 젖으면 쉽게 망가지고 작살은 잡는데 잘 안 잡히잖아.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효용성이 낮다라고 얘기해. 낮아서 물고기를 잡는데 어려움이 있었대. 됐죠? 근데 현재는 가볍고 질기며 물을 흡수하지 않는 합성 섬유로 그물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물고기를 대량으로 잡거나 자, 가두리 양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물로 이렇게 바다가 있잖아. 이렇게 우리 여기가 이제 땅이고 바다가 있으면 자, 얘가 여기에다 그물을 쳐놓는 거야. 근데 우리 바닷물은 밀물, 썰물이 있어서 그물을 어느 정도 높이로 쳐놓으면 물고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오다가 썰물 때 여기에서 놀다가 물이 빠져나갔는데 나간지도 모르고 여기에서 놀다가 나중에 물이 빠져나가면 이 그물에 갇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걸 잡는 방식을 뭐라 부르냐면 가두리 양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거는 동화에서만 나옵니다.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갈게요. 왜 이렇게 빨리 하느냐? 먹고 지금이 몇 시냐면 저녁 6시 51분 일요일 저녁 6시 51분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중3 영상도 찍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시간이 되면 이제 양적 관계, 화학식량과 몰 이거 영상도 좀 찍어야 돼서 놀아야 되는데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배고파.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해야 됩니다. 화이팅!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화학이 발전함으로써 의류 문제가 해결되었다. 자, 의류 문제. 식물에서 얻은 면, 마, 동물에서 얻은 비단. 조금 치사하게 내시는 분이라 해야 되나? 이거 동물 식물 바꾸기도 해. 그래서 자, 요거 조금 기억해 주세요. 식물에서 얻은 면이나 마. 자, 얘는 아예 마라는 식물이 있고 면은 목화 아니고 목화에서 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누에고치 같은 데서 얻은 비단 같은 천연섬유는 흡습성.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는 성질이랑 촉감, 보들보들보들. 내 피부가 좀 어쩌? 자기 손 만져봐. 자기 손 만져서 손등 한번 만져봐. 느낌 어떻니? 보들보들보들한가? 자, 내 손은 보들보들. 애기 피부 같습니다. 31살이지만 애기 피부. 진짜 1살 먹었다. 그죠? 이제 내가 31살이라고 계속 꾸역꾸역 오기네. 자, 이제 질기지 않아서 근데 얘가 천연섬유가 질기지 않아서 쉽게 닳고 대량 생산이 어려웠다. 이게 단점이었어. 근데 의료 문제를 하는데 어떤 걸 개발했냐면 합성섬유를 개발합니다. 근데 합성섬유의 원료가 뭐냐면 화석연료야. 화석연료. 그럼 화석연료는 뭐게요? 했을 때 화석연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 자,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화석연료가 어디에서 왔냐면 동물이나 식물의 사체가 땅속에서 오랜 세월 동안 분해되어서 온 게 화석연료이다. 말 그대로 얘는 어디에서 왔다? 어디에서 왔다? 근본 에너지가 태양에너지입니다. 태양에너지가 식물의 광합성을 유발했고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면 동물이 그걸 먹고 그리고 나중에 얘들이 죽어서 사체가 석탄, 석유, 천연가스가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화석연료를 원료로 하여 질기고 값이 싸며 대량 생산이 질기고 대구 말 맞지? 값이 싸며 대량 생산이 쉬운 합성섬유를 개발했다. 밑에 합성섬유의 첫 번째가 알아놔야 될 게 1번 나일론. 자, 나일론을 다른 말로 폴리아마이드라고 합니다. 폴리아마이드. 아마이드. 알겠죠? 첫 번째, 최초의 합성섬유야. 자, 최초의 합성섬유고 아디푸산과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을 반응시켜서 얻는다. 이런 것들도 어렵게 내시는 선생님들은 다 내시니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아디푸산과 아디푸산. 아푸산. 자, 아디푸산과 헥사메틸렌 다이아민을 반응시켜서 얻는다. 자, 미국의
이런 것도 다 기억하세요. 캐러더스가 개발을 했습니다. 캐러더스. 자, 매우 질기고, 자, 유연하며 신축성이 좋다. 여기 친구들, 너 축구하는 사람들 알 거야. 막 옷 잡아 당기잖아. 맞지? 자, 일단은, 축구복의 나일론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스타킹이라든지 운동복, 그리고 밧줄, 그리고 그물, 칫솔 같은데 질기고 유연해서 이런 데는 나일론을 많이 사용한다. 됐죠? 하지만 얘는 흡습성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 다음 두 번째 폴리에스터. 자, 폴리에스터는 테릴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테릴렌. 내 이름이 뭐지? 태임이죠, 맞죠? 내 거랑 좀 비슷하지? 테임렌, 테일렌. 자, 전혀 근거 없다, 그죠? 그래서 일단 폴리에스터인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널리 사용되는 합성 섬유입니다. 얘는 강하고 탄성도 좋고 신축성도 좋아서 잘 구겨지지 않는다. 근데 흡습성, 이게 천연 섬유가 갖고 있는 건데 흡습성이 없고 빨리 마른다. 그거는 뭐 장점이죠. 요거는 장점, 요거는 단점. 자, 그리고 와이셔츠, 양복, 다양한 의류용 섬유로 사용된다. 이게 폴리에스터입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거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폴리아크릴인데, 폴리아크릴은 보온성이 있고 열에 강하다. 우리 요거는 위에는 교복입니다. 교복. 자, 열에 강해서 안전복, 소방복, 그런데 이용한다. 여기 명예로운 그 소방 해야 되노? 소방수? 자, 소방관. 자, 소방관 아저씨님께서 이렇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폴리아크릴로 만든, 풀네임은 폴리아크릴로 나이트릴인데 줄여서 폴리아크릴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합성섬유라고 얘기해. 합성섬유. 어디에서 왔다? 화석연료. 화석연료 중에서 특히 석유에서 옵니다. 석유. 됐나요? 자, 이제 합성염료를 개발했다. 자, 합성염료는 이제 원래는 천연염료는 식물 같은데 뭐 자색 고구마, 당근 뭐 이런 데서 많이 왔잖아. 그치? 근데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것도 없는데 그치? 그래서 귀했는데 그게 먹을 걸 하면 안 되지. 먹을 것 같고 염료 미안. 천연염료 개발하는 사람 저 싫어하겠다. 그죠? 그래서 천연염료는 구하기 어렵고 귀했다. 그래서 합성 염료가 개발되면서 원하는 색깔의 섬유와 옷감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자, 모브는 사람 이름 아닙니다. 최초의 합성 염료야. 최초의 합성 염료인데 영국의 퍼킨이라는 사람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발견했다. 얘가 보라색인가? 그렇지 맞지? 자, 최초의 합성 염료는 뭐다? 모브. 누가? 퍼킨이 말라리아 치료제를 연구하던 중 발견하였다. 이제 미래의 의료 문제인데 우리는 지금은 뭐 의료에 대해서 뭐 옷을 못 입고 뭐 이런 건 잘 없어 맞지? 심지어는 우리 옷 입다가 만약에 너무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조금 해지거나 하면 아파트에 이렇게 옷 수거하는 데 있잖아. 그런 데 가면 이제 가난한 나라에 그런 걸 공급해 주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옷은 계속 재활용할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옷을 못 입는다 이런 문제는 잘 없는데 이제 점점 좋은 옷을 입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기능성 섬유나 첨단 소재 섬유를 이용한 의복이 개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정보 기술과 섬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의류. 나중에는 그냥 옷만 입고 다녀도 그냥 옷 속에서 전화기가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대화할 수 있고 전화할 수 있고 뭐 그렇겠죠, 맞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의 차체 및 우주선의 동체에도 이용되는 슈퍼 섬유 등이 개발되고 있다. 지금은 뭐 우주선이나 자동차 차체에는 철이나 알루미늄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섬유로 그거를 대체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타고 뭐 열에 강하고 뭐 그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겠죠, 맞죠? 자, 이제 그걸 해결할 사람이 누구다? 화학자가 해결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한 명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화학공학자 뭐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맞죠?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것들을 개발해주면서 내 삶이 더 윤택해질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같은 옷을 입어도 더 따뜻하고 더 시원하고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누가 해주는 거냐면 화학하는 사람들이 화학과 공학이 접해져서 만들어주는 거니까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죠. 맞죠? 응. 너네는 인정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과학자야. 알겠지? 생명과학자. 생각보다 논문도 많이 썼어. 서울의 K대학에서 논문을 썼습니다. 또 자랑질 맞지? 그래서 논문을 쓰면서 이제 식물이 개화하는 거랑 그 다음에 식물의 일조시간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다가 이제 식물 키우는 것보다 사람을 키우는 게 먼저다 생각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내 꿈은 학생을 가르치는 건 아니었어. 꿈은 바뀔 수 있죠, 맞죠? 내 꿈이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2006년에 누군가 결혼해서 이렇게 됐어.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가 아마 미국의 하버드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 싶네. 하버드대, 알겠지? 나 이런 사람이야. 자,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면 주거 문제 해결입니다. 주거 문제. 1번 주거 문제는 먹고 사는 거는 이제 어딘가 살아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안락한 주거 환경과 대규모 주거 공간이 필요해졌대. 주거 공간. 자, 그랬을 때 주거 문제 해결인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또 화석연료가 나옵니다. 화석연료는 가정에서 난방을 해주고 따뜻해진단 말이야. 그치? 조리를 해주고 그래서 음식도 먹게 만들어주지. 그런 거에 연료로 사용되고 합성 섬유를 만드는데도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화석연료, 석유가 이용된대. 석유. 자, 그리고 합성 고무도 만들어내고 이런데 생활용품의 원료로 이용되어서 안락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였다. 자, 밑에 내려가면 자, 플라스틱이라고 돼 있는데 플라스틱을 다른 말로 합성수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합성수지. 됐나요? 우리 폴리에스터를 다른 말로 뭐라 했죠? 다른 말로 위에 보고 있죠? 테릴렌이라고 했죠.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합성수지라고 하는데 플라스틱은 원유에서 이따 얘기할 겁니다. 원유에서 분리되어 나오는 나프타를 원료로 해서 합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과학자 베이클랜드, 우박랜드 말고 너네 우박랜드 아니지? 내 때는 우박랜드였어. 라떼는 우박랜드였는데 요즘에는 이월드로 바뀌었다 맞지? 그게 우방에서 지은 거야.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 우방에서 우방랜드를 만들었는데 거기 보면 그 음료수 파는 애들 있잖아. 그 음료수 파는 알바생이라 해야 되나? 이렇게 뭐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거 이렇게 채워서 팔잖아. 뭐 예쁜데 이렇게 팔기도 하고 뭐 하는데 어쨌든 우방랜드에서 그 계산 정산을 할 때 이 음료수 컵이 없어진 것만큼 정산을 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대. 그래서 이게 보통 3,000원 아니니? 맞지? 걔들은 시급을 받거든? 그래서 그때 뭐 시급이 한 5,000원이었다 치자. 이거 안 나온다. 이씨, 나와라. 자, 그래서 얘가 3,000원이었는데 그때도 3,000원이었어. 음료수 하나가. 근데 시급이 5,000원이었단 말이야. 근데 얘들이 그냥 시급을 5,000원 받고 하루에 한 6시간을 근무하잖아? 그러면 3만원이겠지. 맞지? 3만원 받는데 얘들이 꼼수를 썼어. 꼼수를 썼냐면, 어떤 꼼수를 썼냐면 음료수를 10잔을 팔잖아? 10잔을 팔면 3만원이 되겠죠. 맞죠? 그럼 이 3만원을 그때는 현금으로 사용했으니까 10잔을 팔면 이제 이 본사라 해야 되나? 거기 하여튼 거기 사무실에 가서 3만원을 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들이 10잔을 3만원에 파서 3만원을 받았겠지? 그러면 쓰레기통을 돌아다니면서 이 음료수 컵을 줍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씻어. 안 씻는 경우도 있대. 그래서 또 10잔을 파는 거야. 그래서 이걸 씻어서 10잔을 팔고 또 3만원을 벌겠죠. 자, 그리고 또 씻어. 그래서 또 10잔을 팔고 3만원을 벌겠죠. 근데 이 우방랜드 본사에서는 이 음료수 컵 개수 없어진 것만큼 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얘들은 3만원만 이 본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6만원은 띵땅띵땅 한 거야. 그래서
월급 일당 3만원에 음료수값 번거 3만원 해서 3만원 3만원 심지어는 몇십만원을 가져간 친구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방 회사에서 그렇게 음료수뿐만이 아니라 아이스크림 기타 등등 재활용할 수 있는 컵들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서 뭐 경제적으로 타격을 좀 줬다 하던가? 하여튼 그래서 우방 본사에서 우방랜드를 운영했는데 재정이 너무 악화되어서 그 우방랜드가 그거를 다른 데 팔았어. 그래서 팔고 난 다음에 지어진 이름이 이월드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월드는 거의 애들 소풍 장소로 되게 유명하죠. 맞죠? 하여튼 그런 일화가 있었어. 애들 머리 잘 쓰지, 그지? 그 이제 밑에 보면 베이클랜드, 우방랜드 생각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베이클랜드가 최초로 합성했고, 자, 플라스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서 생활용품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이용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이 가볍고, 플라스틱 떨어뜨려도 잘 깨지지 않는다, 그치? 그래서 외부 힘이나 충격에 강하다. 그리고 녹이 쓸지 않는다. 우리 내가 어렸을 때 안경 끼고 싶어갖고 약간 날사기를 쳐서 안경 꼈거든. 별로 그렇게 눈 안 나쁜데. 근데 지금은 라식 수술해서 다시, 돈 주고 다시 원위치 했긴 했지만, 안경을 너무 끼고 싶은 거야. 왠지 안경 끼면은 되게 공부 잘하고 학구열이 막 뿜뿜하는 아 같고, 그래서 엄마한테 막, 안경원 가서 있잖아. 보이는데 안 보인다고 개사기 치고, 그래서 안경을 맞췄어. 그때는 유리로 되어 있었단 말이야. 되게 무거웠어. 그리고 떨어뜨리면 다 깨졌거든. 그래서 안경 낀 사람들은 코 주저앉는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어. 근데 요즘에는 유리로 된 안경알은 거의 안 쓴다, 그치? 다 플라스틱으로 쓰잖아. 근데 플라스틱 이게 어떤 특징이냐면 가볍고 외부 힘과 충격에 강해서 녹이 잘 쓸지 않기 때문에 유리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잖아, 그치? 그래서 안경알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색깔과 모양이 가능하다. 그리고 대량 생산이 가능하고 값이 싸다. 내가 듣기로는 안경알이 너네들이 한 좀 싼 거 14,000원? 뭐 이 정도잖아. 14,000원. 비싼 거는 3만원. 더 비싼 거는 10만원. 10만원. 근데 원가라 해야 되나? 수학에서 많이 들어본 원가 있지. 그거는 10분의 1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000원짜리는 원가가 1,400원, 3만원짜리는 3,000원, 10만원짜리는 만원이라고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알겠죠? 확실한 건 아니고 그렇게 들었었어. 그 다음에 옆에 가면 플라스틱의 종류와 재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플라스틱 종류의 합성 수지의 종류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 있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가열하면 쉽게 물러져서 녹는다는 얘기야. 모양이 쉽게 변하는 것을 가열하면 변하는 것을 열 가소성이라고 얘기해. 자, 그 다음에 열 경화성은 굳어지면 가열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열 경화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열 가소성 플라스틱은 뭐 열에 약한 거고, 열 경화성 플라스틱은 열에 강해서 후라이팬 손잡이. 자, 이런 용기들은 열 가소성 플라스틱이고, 후라이팬 손잡이, 냄비 손잡이, 냄비 뚜껑 이런 것들은 열이 가했을 때 녹으면 안 되잖아. 그런 것들은 열 경화성 플라스틱입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의 재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료수병으로 사용되는 PET는 가공 처리를 통해서 폴리에스터 다른 말로 테릴렌이라고 했습니다. 폴리에스터라는 옷감으로 재활용할 수 있고, 포장지로 많이 쓰이는 폴리에틸렌은 모조나무로 재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잘 하자. 뭐 요런 얘기가 나온다. 됐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건축 재료도 변화했는데 나무나 흙이나 돌과 같은 천연 재료를 이용했다가 이런 걸 하면 건축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아주 높은 건물을 짓기는 힘들어. 그래서 대규모로 건축하기도 어려웠지. 왜냐하면 모양이 균일하지 않으니까. 물론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쓰고 있어. 근데 화학의 발달과 함께 건축 재료가 바뀌면서 주택이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도로 등의 대규모 건설이 가능해졌다. 자,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철. 자, 철은 원료가 뭐냐면 철광석입니다. 철광석.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코크스도 기억해 주세요. 용광로에 넣어서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얻는다. 옆에다가 조금 적어 놓을게요. Fe2O3 더하기 화학식은 내가 맞출게. 자, CO. 자, 코크스 C라고 바로 할까요?
자, C. 원래 중간 과정이 좀 있어. 됐나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Fe 플러스 뭐가 되냐면 CO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2를 붙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4를 붙이면 여기에 산소가 6개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에 3을 붙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을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원래는 이 화학식이 아니야. 2개의 과정이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2개의 과정으로 표현을 해줄게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 C를 O2랑 가열하는데 얘가 뭐를 만들어야 되냐면 CO를 만들어야 돼. 일산화탄소를 만듭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Fe2O3 더하기 CO가 Fe 플러스 CO2. 자, 화학식 만들면 얘가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3, 여기 3. 자, 요렇게 들어가는 게 과정인데 이거를 한 번에 쓰면은 요런 과정이 돼. 자, 우리 이렇게 만드는 걸 뭐라 부르냐면 철의 재련이라고 해. 철의 재련은 산화철에서 이게 붉은색의 산화철을 Fe2O3의 붉은색인가? 검은색인가? 자, 검은색이 쉽다. 자, 그래서 이 산화철을 뭘로 만들어낸다? 철로 만들어낸다. 이걸 철의 재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광석을 코크스와 함께 용광로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해서 얻는다. 이걸 철의 재련이라 하고 얘는 단단하고 그 다음에 오래 쓸 수 있어. 그래서 내구성이 뛰어나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금속은 무엇인가 하면 철이겠죠. 그리고 철에다가 크롬을 섞어서 더 단단하고 녹슬지 않는 합금. 자, 그 이름은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어디에 쓰냐면 냄비에 많이 사용하겠죠. 됐죠? 건축물의 골조나 배관 등 건축 자재로도 많이 이용된다. 이게 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시멘트는 탄산칼슘, 이름이 탄산칼슘이죠. 탄산칼슘을 가열해서 또는 석회석을 가열해서 생석회 CaO 산화칼슘입니다. 자, 산화칼슘으로 만든 다음에 뭐를 섞냐면 점토를 섞은 거야. 자, 이거를 시멘트. 됐죠?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등의 시멘트를 섞어서 발축한 건축 재료를 콘크리트라고 한다. 자, 압축하는 힘에는 강하지만 잡아당기는 힘에는 약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콘크리트가 있으면 이 힘은 강한데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짜자자자자 하고 부서진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됐나요? 우리 조금 잡아당기는 힘을 유식하게 인장력 이런 말을 쓰기도 해. 인장력. 됐나요? 자,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라고 돼 있는데 콘크리트 속에다가 철근을 넣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인 건축 재료로 대규모의 건축물에 이용한다. 자, 얘는 철근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도로래. 맞지? 그래서 철근도 있고, 그 다음 콘크리트도 재료로 사용이 되는가 봐요. 자, 그래서 요까지 됐고,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갈게요. 알루미늄. 빨리, 이렇게 아직까지 이거밖에 못했나? 자,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의 재련인데, 산화 알루미늄을 보크사이트와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어. 자, 얘는 이 보크사이트거든? 자, 보크사이트가 이제 가열을 해줘야 돼. 알겠지? 그래서 산화 알루미늄 강석인 보크사이트를 얘가 여기 보면 Al 보이지? Al. 자, Al 산화 알루미늄. 자, 이거를 다른 말로 원래 우리가 땅에서 채취할 때 있잖아. 이걸 광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름은 보크사이트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액체로 녹여야 돼. 액체로 녹인 다음에 전기분해해서 얻는다. 얘의 특징은 내처럼 가볍고 단단하여 가볍고 단단한 딱 내 생각나지 맞지? 날씬하고 가볍고 단단하여 창틀, 건물, 외벽 등에 이용한다. 알루미늄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유리. 자, 모래에 포함된 이산화규소. 자, 이산화규소기 때문에 유리는 보면 뭐가 아니냐면 탄소화물? 탄소가 안 들었습니다. 여기도 얘도 탄소는 안 들었어. 맞지? 맞죠? 자, 그래서 철 같은 것도 탄소가 안 들었지. 그래서 나중에 탄소화물 고르시오 하면은 탄소가 들어야 돼. 근데 탄소가 안 들었으면 탄소화물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런 것들 보면 흙 있지, 흙. 자, 이런 데는 탄소가 좀 포함되어 있겠지? 그거는 좀 애매하니까 정확하게 낼 겁니다. 근데 대부분 석유나 석탄으로 만든 건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근데 유리는 안 됩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유리는 건물의 외벽, 창 등에 이용하는데 우리 감성 학원에도 이 벽에 유리죠, 맞죠? 유리. 근데 자꾸 새가 와갖고 버드 스트라이크라 해야 되나? 발음 군인다, 맞지? 그래서 와갖고 자꾸 치네, 그치? 이건 유리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건물의 외벽, 창 등에 이용한다. 자, 그 다음에 스타이로폼. 자, 제일 중요한 단열재로 이용을 합니다. 건물 내외부에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타이로폼이고, 뭐 우리 음식물 같은 거 이렇게 택배로 보내잖아, 맞지? 그러면 냉장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스타이로폼 박스에 넣어서 보냅니다. 단열이 효과가 엄청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페인트인데 건물 벽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페인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그래서 화학이 발전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해 준다. 너네들이 나중에 의사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건축가가 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화공학자 되는 사람도 있을 건데 다 이 안에서 또 다른 분야가 있어. 그래서 페인트를 개발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철근 콘크리트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유리를 더 좋은 유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우리 보면 그런 거 있잖아. 지금 3호선이라 해야 되나? 지상철 타고 가다 보면 아파트 앞에 가면 뿌옇게 흐려지잖아. 그런 것도 다 과학자들이 개발해서 만들어낸 이렇게 뭐 과학의 산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 덕분에 사생활도 보호되고 뭐 그렇잖아, 맞지? 처음에 그거 탔을 때 얼마나 신기하던지. 아파트 앞에 싹 지나가는데 싹 하얗게 변하고 막 영상도 찍었고 천시럽게 맞지? 천둥 막 피내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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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영상 막 찍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의 주거 문제 해결인데 건축 재료 기능이 점차 좋아졌어. 그리고 단열재, 바닥재, 창틀, 외장재 등 지금은 스테레오폼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벽 두께가 좀 두꺼워지거든. 그렇게 되면 공간이 좀 줄어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타일폼 대신에 더 좋은 단열재, 더 좋은 바닥재, 더 좋은 창틀, 더 좋은 외장재 이런 것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화학을 배움으로써 건강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화학의 발전으로 합성 의약품이 개발되면서 인간의 평균 수명이 과거보다 늘어나고 질병의 예방과 치료가 쉬워졌다. 당연히 아닌 말이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아스피린의 개발인데 최초의 합성 의약품이야. 최초의 합성 섬유가 뭐라 했죠? 기억나니? 최초의 합성 섬유는 뭐다? 나일론입니다. 최초의 합성 의약품은 아스피린인데 호프만이라는 사람이 버드나무 껍질에서 분리한 살리실산을 합성했어. 그래서 뭘 집어넣냐면 아세트산이랑 합성합니다. 자, 그래서 아세틸 살리실산의 상품명을 뭐라 부르냐면 아스피린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원래 살리실산이 위염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는데 위에 염증을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합성한 최초의 합성 의약품을 아스피린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료는 버드나무 껍질에서 분리한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을 서로 합성해서 섞은 아세트살리실산의 상품명이다. 아이고 잠깐. 자, 더럽게 가래겠다, 맞지? 쏘리. 또 욕하고 있는 사람 있지? 나도 사람인지라 가래도 끼고 그런 거다. 자, 그리고 이번에 페니실린인데 최초의 항생제입니다.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했다. 얘는 최초의 항생제. 항생제는 뭐 죽이는 거지? 세균 죽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플레밍이 푸른 곰팡이에서 발견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 수많은 환자의 목숨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대부분 다쳐서 죽는 것보다 세균 감염으로 죽는 게 더 많다라고 하거든. 자, 그리고 YBN 교과서에 녹색화학이라는 글자가 나오는데 녹색화학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이나 위험물질의 사용을 최소화하면서 화합물을 생산하자. 자, 이런 것들을 녹색화학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녹색화학은 과학과 함께 발달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함으로써 인류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다. 환경오염하지 말자는 거야. 화학약품 개발하면서. 화학약품 개발하면서 무분별하게 막 화학약품들을 뭐 폐수로 흘려보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우리는 괜찮을지 몰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거에 영향 타격을 많이 받을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없애자는 취지가 녹색화학입니다.
자, 뒤에 문제는 풀었으니까 바로 뒤로 갈게요. 이제 화학과 우리 생활 나오는데 탄소화합물의 유용성이라고 됩니다. 탄소화합물. 자, 탄소화합물은 이제 화합물의 정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쉑쉑해야 돼. 알겠죠? 쉑쉑. 쉑쉑이 뭐지? 섞여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섞여 있어야 된다. 뭐야, 안 그러면 화학 결합을 해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을 화합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탄소화합물이니까 주인공이 누구냐면 탄소겠죠. 그래서 탄소 원자가 수소, 산소, 질소, 황, 할로젠,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등등과 거의 다 보니까 비금속 원소들이다. 맞지? 비금속 원소들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화합물입니다. 우리 결합은 최근에 이제 진도 나가고 있지만 이온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냐면 공유 결합을 해서 만들어진 화합물을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 됐나요? 자, 탄소화합물은 정말 많아.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이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탄소화합물은 아주 생명 유지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삶을 풍요롭게 한다라고 합니다. 탄소화합물의 예에 우리 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핵산, 그 다음에 바이타민 여기로 갈게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진 않죠. 자, 바이타민, 여기도 음식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 탄수화물이야. 자, 의류에 천연 섬유, 면, 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합성 섬유, 나일론, 플라스틱도 탄소화물입니다. 자, 그리고 플라스틱, 합성 수지도 탄소화물이야. 폴리에틸렌, 폴리스타일렌, PET 이런 것들도 우리는 탄소화합물을 하고 의약품 아까 얘기했죠. 아스피린, 아세트살리실산의 상품명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항생제, 항암제 이런 것들도 탄소화합물이고 화장품, 비누, 합성세제, 고무 다 탄소화합물이에요. 근데 탄소화합물이 아닌 건 그냥 순수한 금속, 뭐 유리, 뭐 등등등 탄소가 안 섞이면 탄소화합물이 아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탄소화합물이 이렇게 많은데 특히 우리 주변에 이제 플라스틱이라든지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합성 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어. 자, 개발을 하는데 그 원료가 어디에서 오냐면 원유에서 옵니다. 원유. 자, 원유. 자, 원유를 분별 중류하는데 한 가지 알아놔야 될 거는 여기에 분별 중류한 이 친구들도 순물질은 아니라 혼합물이야. 혼합물들이야. 다 혼합물입니다. 순물질 아니고 뭐가 섞여 있는 혼합물들이다. 자, 근데 이 혼합물을 어쨌든 가열된 원유를 다시 이렇게 막 끓여서 분별 증류를 하는데 끓는 점이 여기가 낮고 여기는 끓는 점이 높습니다. 끓는 점이 위쪽은 낮고 아래쪽은 높은데 끓는 점 순서대로 원유를 착착착착 분리하는 거야. 자, 이거를 원유의 분별 증류, 원유의 분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분별 증류하면 뭐가 나오냐면 석유가스. 자, 그 다음에 휘발유. 따로 쓰기도 하는 학교도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갈로해서 그냥 한꺼번에 쓰는 학교도 있으니까 학교마다 좀 다르니까 학교별로 외워주세요. 그래서 휘발유, 나프타. 됐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자, 찌꺼기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나프타 있지, 나프타. 자, 나프타를 고온에서 분해를 시켜. 그래서 나프타를 고온에서 다시 한번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생성된 물질을 원료로 해서 다양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석유화학 제품은 우리 얘기했듯이 합성섬유, 합성수지, 의약품. 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됐죠? 이렇게 원유에 풀리고 그 다음에 옆에 보면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고 있는데 고분자는 수없이 많은 분자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물질을 고분자 물질을 하고 합성 고분자 물질은 합성 섬유, 플라스틱, 고무처럼 화학적으로 합성한 고분자를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 한다. 그래서 합성 섬유, 플라스틱,
고무 이런 것들을 합성 고분자 물질이라 하고, 자, 여기 보면 합성 고분자 물질의 대표적인 예가 폴리에틸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에틸렌이 막 무수히 많이 들어있으면 폴리에틸렌이라고 해. 근데 지금은 막 에틸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탄화수소들이 있는데 지금 그걸 생략하고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만 해놨어. 그리고 밑에 내려가면 이제 탄소의 원자의 구조인데 모르는 사람은 없을까요?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아니라 탄소는 원자 번호 6번이고 그래서 전자가 6개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전자가 2개가 있고 바깥쪽에 4개의 전자가 있는데 이거를 원자과 전자라고 하죠. 그래서 탄소의 원자과 전자는 몇 개? 4개. 그래서 얘는 몇 번까지 공유 결합할 수 있냐면 4번까지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원자와 다양한 공유 결합을 할 수 있어. 공유 결합. 이온 결합 아니고 공유 결합이야. 자, 현재까지 알려진 탄소화합물의 종류는 수천만 가지에 이르며 매년 수만 가지의 새로운 탄소화합물이 발견되기도 하고 합성되기도 한다. 근데 탄소화합물이 다양한 까닭은 아까 오른쪽에서도 한번 얘기했듯이 탄소 원자는 원자과 전자가 4개로 최대 4개의 다른 원자랑 공유 결합을 할 수 있다. 됐죠? 그리고 탄소 원자는 같은 탄소끼리도 결합을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뒤로 가보면 탄소끼리는 자 이렇게 쭉 이렇게 탄소끼리 연결되는 걸 사슬 모양이라고 해. 됐죠? 그리고 탄소가 4개까지 결합할 수 있는 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탄소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몇 중 결합도 할 수 있다? 2중 결합도 할 수 있어. 그리고 탄소와 탄소 사이에 몇 중 결합도 할 수 있다? 3중 결합도 할 수 있습니다. 4중은 안 돼. 됐나요? 그리고 탄소끼리 고리 모양을 형성할 수도 있고 탄소 사이사이 위아래에 붙어서 뭐를 만들 수도 있다? 가지 달린 구조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결합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으니까 탄소화합물도 당연히 많겠죠. 물도 당연히 많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자, 추가적으로 혹시 학교에서 좀 더 배운 건 저에게 조금 알려주세요. 자, 이제 탄소화합물의 종류인데, 탄소화합물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탄소와 수소로, 탄소와 수소 원자 로만, only. 자, 로만 이루어진 탄소화합물. 자, 이거를 우리는 탄화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탄화수소는 CnHen 플러스 2라서 탄소가 하나면 CH4, 그 다음 탄소가 2개면 C2H6, 탄소가 3개면 C3H8, 탄소가 4개면 C4H10. 자, 이름은 앞에 우리 지금 복습이니까 앞에 접두어가 있어.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 헥사에다가 이런 구조를 가진 탄소화합물은 뒤에다가 에인이라는 전미어를 붙입니다. 그래서 얘는 에인, 메테인 됐나요? 에테인, 에타에다가 에인 붙이면 에테인. 자, 프로파에다가 에인 붙이면 프로페인. 그리고 뷰타에다가 에인 붙이면 뷰테인. 자, 그 다음에 펜타에다가 에인 붙이면 펜테인.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참고적으로 조금 어렵게 배운 학교에서 조금 적어 놓을게요. 자, CnHen도 있어. 자, 얘는 탄소와 탄소 사이에 이중 결합이 한 개 있는 아이야. 그래서 뭐 예를 들어 C2H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C와 C 사이에 이중 결합이 한 개 있고 나머지 H가 연결되어 있는 아이도 있어.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탄화수소도 있고 그 다음에 CnHen-2도 있어. 자, 이런 아이는 3중 결합이 한 개 있는 아이. 됐나요? 그래서 뭐 요것도 가장 간단한 거 한번 해볼게요. C2H, 자, 여기에 2 넣으면 얼마 되지?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C 해놓고 나머지 자리에 탄소가 3번 공유 결합 다 했기 때문에 8이 한 개밖에 안 남아. 그래서 요렇게 H. 자, 요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런 것들인데
화학식은 요런 탄소화합물도 있고 요런 탄소화합물도 있는데 옛날 교육과정에서는 다 배웠었어. 근데 지금은 빠지고 요런 탄소화합물만 있습니다. 근데 학교 내신 선생님은 언급할 수 있으니까 요런 것들도 있어. 이런 게 만약에 화학식이 이렇다 하면은 이중결합이 한 개 있는 거고 화학식이 이렇다. 그럼 삼중결합이 한 개 있는 거야. 그리고 더 어렵게 나가서 고리 모양도 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께서 더 심하게 낸다면 그건 저에게 다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얘기해 주세요. 그럼 고리 모양도 한번 얘기를 해주고 다른 것들도 한번 고리하고 가지가 섞인 것도 있고 그러니까 탄소화합물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종류도 되게 많아. 자, 이제 탄소화합물은 탄소화합물 중에 탄화수소는 원유의 주 성분으로 완전 연소하면 얘들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기억을 해주시고 연소할 때 수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뭘로 많이 사용되냐면 공업의 연료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물론 우리 가정에서의 연료도 많이 사용되고. 됐죠? 자, 탄화수소의 끓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탄소수가 많을수록 여기 보면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인데 탄소수가 많을수록 분자 사이에 요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얘기해. 원자 사이 인력. 자, 근데 여기 말고 요런 데 보면 또 있겠죠, 맞죠? 그러면 요 사이의 인력을 뭐라 부르냐면 분자 사이의 인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탄소수가 많을수록 분자 사이의 인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해. 그래서 메테인보다 에테인이 끓는 점이 더 높고 에테인보다 프로페인이 끓는 점이 더 높고 뷰테인이 끓는 점이 더 높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탄소수가 많을수록 분자 사이 인력이 커서 끓는 점이 높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갈게요. 대표적인 탄화수소인데 가장 기본적인 탄화수소이기도 해. 그래서 메테인이라고 하는데 메테인의 구조는 체크해놓으세요. 정사면체. 정사면체 중심에 탄소가 한 개 있고 탄소가 4번 공유 결합할 수 있어. 왜? 원자과 전자 4개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수소 4개가 결합되어 있는 안정한 구조를 이루는 걸 메테인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 보면 요거는 분자 모형이고 정사면체지만 실제로 루이스가 만든 구조식을 보면 약간 90도처럼 보이죠. 90도. 90도. 하지만 90도 아닙니다. 자, 예로 보면 이게 몇 도냐면 109.5도야. 109.5도. 각도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109.5도고 자, 이런 거 구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린 거. 됐나요? 자, 우리 하면 화학식의 종류 먼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화학식의 종류의 화학식인데 원소 기호와 숫자를 사용해서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의 종류와 수를 나타낸 것. 우리 저기 보면 이렇게 쓴 것들 있지. 자, 이렇게 쓴 것들 모두 다 화학식이라고 얘기해. 그 중에서 분자는 분자식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화학식은 그냥 다 화학식이야. 다 화학식인데 얘가 분자다. 그러면 화학식도 되고 분자식도 되는 거야. 그래서 O2 같은 경우에는 화학식이 O2고 분자식도 O2야. H2O도 화학식도 H2O고 분자식도 H2O야. 근데 CaCl2는 화학식이 CaCl2인데 분자식은 CaCl2가 아니야. 왜냐하면 얘는 분자가 아니기 때문이야. 자, 이온 결합한 아이는 분자가 아니라고 우리 내신 시간에 특강 시간에 얘기를 해줬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공유결합 물질에서 각 원자의 공유결합을 선으로 나타낸 것. 자, 이런 것들을 뭐라 부르냐면 구조식. 됐나요? 자, 그리고 알코올의 하이드록식이나 카복실산의 카복식이처럼 분자의 특성을 나타내는 부분을 작용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자식 안에 한 번에 다 포함해서 넣는 게 아니라 작용기를 따로 분리해서 꺼낸 식을 시성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성식. 자, 그러면 원래 에탄올의 분자식은 C2H6O지만 OH 하이드록시기를 밖으로 뺐어. 그래서 OH기를 한 개 빼면 C2H5가 남겠죠. 자, 이렇게 분자의 특징, 알코올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는 식을 뭐라 부르냐면 시성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됐죠? 자, 이제 다시 메테인으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 이거는 구조식이었어. 구조식은 분자의 구조라기보다는 분자의 결합을 선으로 나타낸 것. 자, 이거를 구조식이라고 한다. 하지만 구조식을 보고는 분자의 결합각, 우리 결합각이 내가 여기 109.5도라 했잖아, 맞지? 이 결합각을 예측할 수가 없다.
됐나요? 자, 이제 천연가스에서 주로 얻으면 냄새와 색깔이 없다. 이런 거 기억해 놓으시고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이나 쓰레기가 부패하면서도 발생이 되는 게 메테인입니다. 실온에서 기체고 공기보다 가볍고 이산화탄소와 함께 대표적인 온실 기체 중 하나이다. 자, 물에 잘 안 녹습니다.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그래서 물에 거의 녹지 않는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완전 연소하게 되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한다. 그리고 연소했을 때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얘는 어디에 이용하냐면 가정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 시내버스 연료인 압축천연가스. 자, 이런 걸로 주성분으로 사용되는 게 메테인입니다. 메테인. 우리 음식물 소화 과정에서도 생깁니다. 특히 소가 많이 방출한다 하죠. 맞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자, 액화천연가스 LNG라고 얘기를 하는데 LNG,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테인은 끓는 점 이하로 냉각해서 액화한 것이다. 자, 얘는 열이 많이 발생하고 공해 물질을 배출하지 않아서 가정용 연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단점은 있어. 됐죠? 자, 이제 넘어갈게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알코올이야. 자, 알코올. 이제 이거 하고 끝내버렸네. 성질은 거기까지만 하면 되고 이름은 메테인, 에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이제 탄화수소는 끝났어. 자, 탄화수소 끝났고 이제 알코올을 할 건데 탄화수소 C 원자에 한 개 이상의 하이드록시기 OH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코올이라고 하는데 메탄올, 에탄올 등이 있다. 근데 메탄올, 에탄올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메테인이잖아. 자, 메테인에 H 한 개를 버려. 자, 그리고 OH를 붙이면 얘가 메테인이죠. 근데 얘는 메탄올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에테인 C2H6에 C2에 H를 한 개 버려서 5가 되잖아. 맞지? 거기에 하이드록시기를 붙여. 그러면 얘가 에테인이면 얘는 에탄올이 되는 거야. 됐죠? 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알코올인데 메탄올, 에탄올이 있고 메탄올은 플라스틱의 원료로 쓰고 연료 전지에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에탄올은 소독용 의약품이라든지 아니면 먹는 술. 자, 이런데 사용을 합니다. 자, 그리고 OH가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보면은 에테인에 여기에 H 떨어져 나가고 여기에 하이드록시기가 붙고 자, 그 다음에 에테인 여기에 H 떨어져 나가고 하이드록시기가 이렇게 붙어 있죠. 맞죠? 에테인의 양쪽에 H 대신에 OH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에틸렌 글리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틸렌 글리콜은 겨울철 자동차가 얼지 않게 하는 부동액. 자, 그리고 폴리에스터가 뭐라 했죠? 가장 많이 쓰는 합성 섬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폴리에스터의 원료로 사용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글리세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프로페인 있지, 프로페인. 자, 프로페인에 각각의 중간에 탄소에 하나씩 OH가 붙은 거야. OH기 이렇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3개나 붙었습니다. H 버리고 OH가 3개가 딱딱딱 붙었어. 프로페인에. 자, 이거를 글리세롤이라 하는데 글리세롤이 보습 효과가 좋대. 됐죠? 그래서 화장품의 원료로 많이 사용된다. 그리고 참고로 메탄올은 독성이 있어서 사람이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 먹으면 조금만 먹어도 실명하고 많이 섭취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에탄올은 독성이 있긴 있지만 사람한테 그렇게 치명적이진 않아. 그리고 약간 뭐냐면 먹으면 니나노 닐리리아 또 세대 차이 나지? 자,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해서 맛은 그렇게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섭취를 하죠. 기분이 안 좋을 때나 특히 술은 왜 먹어요 하는데 대학교 가면 한 번쯤 실현을 당하겠죠. 맞죠? 그때 많이 드십니다. 많이.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아씨 더러운 세상 내가 왜 군대에 끌려가야 되냐 하면서 친구하고 많이 드십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이렇게 먹어주다 보면 또 같이 먹게 되고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내가 술이 안 맞는구나 하면서 못 먹는 사람들도 있고 자, 그렇습니다. 자, 이제 이 알코올들의 특징이 어떠냐면 특유의 냄새가 있고 불이 붙어. 그래서 가연성 물질이다. 완전 연소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이거는 메테인과 똑같죠. 맞죠?
대표적인 알코올의 구조와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에탄올의 구조입니다. 원래는 에테인에서 왔는데, C에 HHH 옆에 C 친구 한 개 있고, 원래 HHH였는데, 자, 여기에 뭐가 붙었다? OH가 붙어 있는 게 에탄올이야. 자, 이제 알아놔야 될 게, 자, 요 부분 있지, 요 부분. 자, 요 부분은 물에 잘 녹지 않고 다른 탄화수소를 용해시키는 부분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물에 잘 녹지 않으면서 다른 탄화수소를 오히려 이게 액체거든. 자, 얘가 액체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로 사용되냐면 용매로 사용될 수 있어. 용매. 됐나요? 근데 물에 잘 녹지 않는 아이가 에탄올에 잘 녹는 게 이 부분이 있기 때문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OH라고 돼 있는데 알코올의 특성을 나타내며 물에 잘 녹는 부분이야. 알겠죠? 그래서 알코올은 에탄올은 물에 잘 녹는 부분도 있고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도 있어. 됐나요? 자, 지금 구조식을 보면 CHH 붙어 있고 옆에 CH 이렇게 붙어 있고 원래 에테인은 여기에 H가 있었는데 요 대신에 OH가 붙어서 이렇게 OH가 딱딱 붙어 있어. 히드록시기가 붙어 있습니다. 자, 이게 에탄올이고, 자, 에탄올이 어디에서 얻어지냐면 에탄올의 특징이야. 이건 메탄올 아니고 에탄올. 순수하게 에탄올인데, 자, 이제 과일과 곡물을 발효시켜서 얻을 수 있다. 자, 현대에는 에텐과 물을 반응시킨다. 이거는 화학적인 방법으로 에탄올을 얻는 거고, 얘는 천연적인 방법. 얘는 화학적으로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특유의 냄새가 나고, 그 다음에 무색이다.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많이 잘 증발을 해. 그래서 휘발성이 강하며 불이 잘 붙는다. 에탄올도 불에 잘 붙습니다. 메탄올도 잘 붙고. 자, 물에도 잘 녹고 기름과도 잘 섞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이 기름과 잘 섞이는 부분, 얘는 물과 잘 섞이는 부분.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단백질을 굳게 만드는 작용을 해서 세균의 단백질이나 바이러스의 단백질을 응고시켜서 세균을 죽이거나 소독작용을 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자, 이용은 술의 성분, 소독용 알코올, 약품을 만들고 실험실 시약, 그리고 다른 탄화수소를 녹이는 용매, 그리고 연료, 알코올 램프, 자, 이런 연료로도 사용이 된다. 됐죠? 밑에 보면 손소독제 만들기라고 돼 있는데 소독용 에탄올과 이거 만들어서 쓰면 돼. 소독용 에탄올과 약국에 팝니다. 약국에도 그때도 작년 같으면 에탄올도 품절됐대. 이거 전부 다 만들어서 쓴다고. 근데 지금은 뭐 찾기 빽깔이죠. 우리 집에도 한 20통 있는 것 같아. 옛날에 구하기 힘들었는데. 자, 소독용 에탄올과 끓인 물 4대1로 섞은 다음에 자, 이제 보습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약간 매끈매끈거린 성질을 위해서 글리세롤과 고농축, 요거는 향기입니다. 고농축 오일을 넣어서 주면은 완성한다. 정말 쉽죠, 맞죠? 자, 이런 것들. 고농축 오일이 잘 섞이는 까닭은 에탄올이 물에 잘 녹고 기름과도 잘 섞이기 때문에 원래 물과 에탄올을 섞은 다음에 원래 그냥 오일을 넣으면 안 섞여. 물에다가 오일 넣으면 안 섞이는데 에탄올이 있어서 섞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손소독제를 손에 뿌리면 시원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에탄올이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증발하면서 시원한 느낌이 든다. 이해됐죠? 그런 특징이 있고 자, 그 다음 나오는 게 카복실산이야. 자, 카복실산은 탄화수소에 우리 앞에서 배운 탄화수소에 C 원자에 카복시기가 결합되어 있는 탄소화합물을 카복실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기억하세요.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나타낸다. 별표 치세요, 별표. 그러면 아까 전에 그 알코올은요 하는데 알코올은 중성이야. 알겠죠? 알코올은 중성. 그 다음에 그럼 그 앞에 배운 탄화수소는요 물에 안 녹아. 물에 안 녹습니다. 그래서 물에 녹으면 얘는 산성을 나타낸다. 자, 자, 대표적인 카복실산의 특징이 아세트산입니다. 자, 아세트산은 CH3COOH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 지금 원래 여기에 H가 붙으면 메테인이겠지, 맞지? 자, 근데 여기에 COOH,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아미노산 배웠잖아. 거기에서 카복식이 배웠으니까 조금 익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COOH가 붙어 있고 여기에 C랑 O 사이에서는 이중 결합이 있어. 자, 요 그림 반드시 한번 여백에다가 다시 한번 그려보세요. 너네들 학교 시험에서 카복실산의 구조식을 그리시오라고 하면 그릴 수 있어야 돼. 에탄올의 구조식을 그리시오 하면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에탄올은 원래 에탄올을 이렇게 해서 있잖아. H, H, H. 에테인을 먼저 그린 다음에 자 여기에 H 대신에 OH 붙으면 에탄올이 되는 거야. 근데 자 여기에 요거 다 요거 있지? 자 요거를 샹샹샹샹 지우고 자 지우고 난 다음에 저거까지 지워졌다. 여기 이중결합에 O 연결하고 그 다음에 O랑 H 요 선 꺼주는 게 맞겠죠? 요렇게 하면은 카복실산 중에서 아세트산이 아세트산.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카복실기가 있어서 카복실산의 대표적인 아이가 아세트산이다. 자, 일반적으로는 에탄올을 발효시키면 아세트산이 얻어집니다. 에탄올을 발효시켜서 얻는다. 자, 그리고 강한 자극성 냄새가 나며 무색이다. 물에 잘 녹고 물에 녹으면 약한 산성을 나타내어서 무슨 맛이 난다? 신맛이 난다. 자, 그 다음에 실온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지만 17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고체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빙초산이라고 합니다. 얘도 완전 연소를 시키면 만약에 연소시킬 수 있어 그럼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된다. 됐죠? 이용은 이 아세트산은 식초의 성분으로 아세트산이 2%에서 5% 녹아 있으면 식초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음료수라든지 식품의 장기 보관용 재료 우리 이거 어디에 쓰냐면 피클 같은 데 만들잖아 맞지 피클. 그리고 의약품이라 했는데 내가 아까 아스피린 만들 때 있지 아스피린 만들 때 이거 사용됩니다. 그리고 염료는 뭐죠? 뭐 염색약 같은 거 있지 맞지? 그래서 그 색깔 내는 거 이런 거 만들 때랑 합성수지는 플라스틱입니다. 자, 이런 걸 만들 때 누가 이용된다? 아세트산이 이용된다.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밖에 탄소화합물에 폼알데히드가 나오는데 폼알데히드는 HCHO야. 화학식 기억해 놓읍시다. 쓸 수도 있어야 돼. 여기 보면 C에다가 H 두 개 붙어 있고 위에 O가 H 대신에 O가 이렇게 체인지 돼 있죠. 자, 폼알데히드고 자극성 냄새가 나고 무색이며 물에 잘 녹는다. 자,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를 원료로 한다. 접착제의 원료이다. 야, 이거 지금 7시 47분이네. 우리 가족이 내가 밥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네. 자, 그리고 빨리 가야 된다. 너네는 꼼꼼히 들어. 내가 빨리 하더라도 천천히 들으세요.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천천히 해줄게. Sorry. 자, 이제 구조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폼알데히드 이렇게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플라스틱이나 가구용 접착제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의 화학식을 쓰시고 또는 분자식을 쓰시고 구조식을 그리시오. 순서 바꿔도 틀린다 알겠지? 분자식 쓸 때는 이렇게 HCHO 쓰시면 되고 구조식을 쓰시오 하면 쓰시오 한다고 해서 열심히 쓰고 있는데 원래 구조식은 그리는 거야. 이해됐죠? 자, 이제 점점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자, 마지막 아세톤 마지막이다. 자, 아세톤은 특유의 냄새가 나고 무색이며 물에 잘 녹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 탄소화합물, 물에도 잘 녹지만 여러 탄소화합물을 잘 녹인다. 그래서 무극성 물질이라고 얘기해. 무극성 물질도 잘 녹인다. 됐나요? 자, 얘는 특이한 냄새가 나는데 우리 프로페인을 한번 그려보면 H 이렇게 있거든. 여기도 H 프로페인이 이렇게 생겼어. 프로페인의 화학식은 C3H8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누구를 없애냐면 얘를 없애. 이 친구들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얘들이 제거됐다 치면은 얘를 없애면 여기 없어지고 여기 없어지겠죠. 그 자리에 누구를 붙이냐면 자, 요렇게 안 없어진다. 요렇게 자, 요렇게 붙습니다. 자,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 아세톤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유의 냄새가 나고 물에 잘 녹고 여러 탄소화물을 잘 녹이고 용매로 사용되고 매니큐어 제거제로 사용된다. 자, 이런 걸 아세톤이라고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이 좀 추가해 준 거는 이제 우리 이런 것도 배웠어요 하고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럼 반드시 암기를 해줘야 돼. 학원에서 안 가르쳐 준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내시는 걸 좀 좋아하는 경향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나는 학원에서 이거 안 배운 것 같은데 하면 반드시 별표 쳐서 암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수고했고요. 반드시 좀 복습해줘. 내가
마지막 이걸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 확인 문제를 낼게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수업을 끝까지 들은 사람을 뭐 테스트하는 문제를 내야 되는데 다른 친구들한테는 가르쳐 주지 마세요. 알겠죠? 됐나요? 자, 일단 어떤 문제를 내지? 자, 이걸 다 들은 사람들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가 뭐가 있을까? 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가 마지막 문제 냈는데 그 문제가 뭐게? 이렇게. 자, 올 집에 강쥐는 몇 마리가 있을까요? 몇 마리였을까요? 2마리죠. 맞죠? 2마리. 자, 그 친구의 이름은 블랑 앤 마로입니다. 자, 오늘 지울게요. 그래서 마지막에 끝까지 들은 사람은 마지막 문제가 뭐였어? 이러면 우리 집의 강쥐는 몇 마리일까요? 그리고 그 강아지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게 마지막 문제였어. 만약에 내가 뭐뭐 좀 의심 가는 사람 있지. 스킵하고 넘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절대 딴 친구한테 가르쳐주지 마세요. 자, 오늘 수고했고 얘들아 우리 시험 다 100점 맞고 전부 다 서울대 가자. 알겠지? 화이팅! 빠이빠이! 안녕!